깊이가 다른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이주호 정영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5월 27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전해드려야 될 뉴스가 많습니다. 마이크론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일단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23% 하락했고 나스닥은 1.19%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61% 상승했는데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설명드리면은 코스피는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다우존스는 약한데 나스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주 중심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제 상황만 보면은 뭐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쪽은 좀 약했고, 네. 그러니까 미국 내수향은 약했고 여기에 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첫 번째 뉴스로 설명은 드릴 건데 그 메모리 반도체 3위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주가가 19.3%가 급등했습니다. 20%. 20%. 네. 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20% 오르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아, 정말 이제 무섭습니다. 네. 웨스턴 디지털이 8.3% 올랐고요. 샌디스크 7.5% 올랐고 웨스턴 디지털하고 샌디스크 둘이 합쳐봐야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삼성 후자쯤 될 겁니다. 네. 뭐 낸드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네. 디램 뭐 요새 저희가 성과급 얘기할 때 낸드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메모리 사업부 디램 네. 이렇게 얘기하지 낸드는 낸드 좋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낸드 굉장히 좋은데 삼성전자의 낸드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워낙 디램이 강하니까. 네. 네. 그리고 지금 뭐 낸드, HDD 뭐 지금 디램은 말할 것도 없고 어제 미국 증시에서 아주 랠리를 보였습니다. 좀 무엇보다도 마이크론이 그래갖고 1조 달러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럼 1,500조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1,460조예요. 아니 3위가 2위를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하이닉스는 적어도 이제 2,000조 이상은 최소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니멈. 그러니까 이게 도의상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도리를 알아야지. 예, 그리고 지금 전쟁 쪽은 계속적으로 막판 줄다리가 벌어지고 있고 공습도 좀 있긴 있는데 공습을 하고 나면은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고 확전되는 거 아니야, 반격하고 확전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이렇게 약간 잽을 날리면서도 전쟁으로 확전되는 걸 방어를 하다 보니까 좀 시장에서는 전쟁은 이제 종식 국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 3.6% 오른 99달러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앞서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7.2% 네. 떨어진 96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그냥 네. 빨리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네. 그러시죠. 예. 네. 첫 번째,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과열을 걱정을 해야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 것 같다. 네. 과열 저 같은 건 국면이 아닌데. 됐다는 게 아니라 네네. 과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을 우리가 이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를 보시는 분들은 좀 미리미리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세상에서 제일 걱정 많은 사람들이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뭐 금리는 정말 세상 5만 가지를 다 걱정하고 미래를 되게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금통위가 있을 때 동결할 것이 분명한데 그럼 7월 금통위, 8월 금통위 그럴 때는 좀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미리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을 미리 걱정을 한다는 건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 가까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UBS가 목표가를 무려 3배를 상향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세 배요? 3배. 아, 30%가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애널리스트도 이 정도 되면 반성문 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못 봤다는 거니까요. 제가 잘못 봤다는 거잖아요. 네. 이전에 비해서 3배를 높게 썼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좋은 건 좋은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잖아요. 네. 그래갖고 와, 이거는 반성문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내용인데 1조 달러가 안 되는 쩌리 기업 SK 하이닉스는 좀 어쩌란 말이냐.
지금 3위 기업이 1조 달러를 돌파하고 목표 주가를 3배를 올렸는데 지금 사실 HBM 쪽에서는 기술적 우위는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탑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의 눈높이가 그때가 생각납니다. 호르무즈 해협 처음에 봉쇄됐을 때 그 하이닉스 주가가 110불에서 80불, 11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떨어졌을 네. 때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반도체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지 않는다. 네. 110만 원도 싸다 그랬는데 80만 원이 비싸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게 정말 엊그제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정말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UBS는 마이크론의 주가 목표를 535달러에서 1625달러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마이크론 주가가 895달러니까 이전에 워낙 낮긴 낮았네요. 500달러를 잡아놓긴 했었으니까요. 이제 에이전틱 AI로 진화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메모리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 그리고서 지금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배수를 부여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제 세부 내용이 구체화할수록 재평가가 되는 일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네. 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제 정상적인 밸류에이션 부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거고, 이제 시장 가격이 정상적인 거고, 앞으로 구조적인 변화의 세부 내용이 구체화되면 릴레이팅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제 우리나라가 8,000P를 돌파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수세로 소폭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이 12거래일 동안 55조 원어치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80%를 반도체를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보고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도체 고점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소수 있었습니다. 네. 뭐 다수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소수의 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외국인들이 계속 팔다 보니까 여기서 좀 고점 아니냐라고 좀 이야기가 있었고요. 어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시장 현물을 600억 원어치를 순매수를 했고 개별 주식 선물을 4천억을 샀습니다. 네. 그중에 개별 주식 중에 삼성전자를 735억 원, 하이닉스를 5천억 원어치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서 13거래일 만에 플러스를 이제 기록을 했고 기관 자금도 한 1조 원 넘게 들어와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1조 샀고 외국인이 한 600억 샀고 나머지 개인은 팔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는데 뭐 당연한 겁니다. 이거 거래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럼 그동안 12거래일 동안 팔았던 외국인은 물린 거고 그 12거래일 동안 매수했던 개인은 먹은 그런 게임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조 기자가 저희 그 뉴스 공유방에다가 골드만삭스의 메모랜덤 하나를 공유를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 골드만삭스 겁니다. 이게 네. 저는 골드만삭스 리포트가 더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외국인의 관점이 뭔지에 대해서 볼 때는 외국계 리포트가 좀 유용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왜 한국 지수 내에서 전자닉스의 비중을 이제 축소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 MSCI 코리아 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합산 시가총액 비중이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네. 미국의 어떤 그 분산 투자 한도인 25% 제한선을 상회를 하게 됐다. 네. 근데 과거에도 그런 일이 좀 있기는 있었는데 이번처럼 빠르게 집중도가 높아졌고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훨씬 더 비대해진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요. 한국물 펀드 AUM 성장에 따른 기계적 매도 압력에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전체 그 규모가 있잖아요. 펀드 규모가. 근데 거기서 한국에 집중 투자하는 코리아 포커스 펀드의 총 AUM이 2천억 달러에 육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누적 매도 압력 추정치가 6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 네. 그래서 비중이 1% 추가 상승할 때마다 20억 달러 추례가 전망이 된다. 조단위니까 그러니까 한 조단- 3조 이렇게 네. 되는 거죠. 1% 포인트가 1% 포인트 올라가면. 올라갈 때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조차도 이 기계적인 수치를 채우는 바람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외국계 펀드들도 당연히 그런 기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비싸다거나 아니면
과열이라거나 그런 국면이라기보다 규정에 따른 기계적 매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놓고서 지금 마이크론 3위 업체 마이크론 그 타겟 프라이스를 3배를 올려놓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뭐 지금 과거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 무엇으로 선정했었던 포트폴리오 비중들은 지금 위에가 다 뚫려버렸고 네네. 지금 그 현재를 기준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애널리스트들은 그냥 천장 없이 이 TP를 좀 쓰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따져보면 예를 들어 뭐 코스피가 3% 오른 날 외국인이 10주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비싸서 팔았다라는 것들이 지금 안 그래도 오늘 한번 기관 투자자들하고 좀 통화를 좀 해보려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눈에 보이잖아요. 네. 이게 다른 거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싸요. 주가 수익 비율 네. 측면에서. 그러니까 근데 비중을 초과해서 팔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게 답답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예전에 이번에 취재해 본 건 아닌데 예전에 네. 펀드 매니저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버틸 수 있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러워하는 게 있고 네. 이것도 이 지금 원달러 환율 1,500억 원 이상 올라간 거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좀 많이 있는데 이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1,500원 넘어갈 때 뭐 나라 망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왜 지금 1,500원 넘어간 거는 왜 말을 바꾸냐라고 네.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원래 경제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 바꿉니다. 이제 그때 상황이 달라지면은 그 요인에 따라서 분석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외국인 매도가 진짜 우리나라 시장을 부정적으로 봐서 팔고 나가는 거고 네. 그것 때문에 환율이 약한 거라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나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너무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허재환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이 보고서에서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을 한 900조에서 950조 원을 추정을 했고 이 중 75%가 반도체에서 나올 것이다. 이를 근거로 올해 내년 코스피를 계산해 보면 이건 단순 계산입니다. 네. 단순 계산 그냥 PER에서 이게 이익에다 몇 배 계산을 하니까 1,400이 나오더라. 코스피가요. 예. 그리고 이 상황을 12개월 선행 PER로 비교를 해보면 엔비디아가 24배, TSMC가 25배, 삼성전자가 7배, 하이닉스가 6배가 나오더라. 네. 그러니까 과열을 우려를 해야 되는 그런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열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과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거라는 트리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이 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 장을 즐기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장에 현재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 포모 시게 올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더 세게 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근데 하필이면 오늘 맞죠? 그 레버리지 ETF 상장하는 날. 저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이게 마이크론이 20% 올랐고 밸류에이션 비교하면 여전히 우리가 훨씬 더 싸고 거기에 갑자기 레버리지가 나온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투자 경고 유의 좀 해주십시오, 정프로님. 아니 이제 절반 팔았거든요, 삼전. 자, 포모 얘기가 그 구독자분들 얘기가 아니구나. 와 어제 이거 큰일 났네 지금. 내가 포모가 오게 생겼으니까. 그 돈으로 레버리지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그러면 이제 진짜 그 돈으로. 그러니까 현금 마련해 놨으니까. 야 오늘 어차피 레버리지는 넥장에서 이소기 거래 오늘 안 되고. 불 붙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보다 휘발유를 막 부어버리고 있어. 그래. 근데 현실적인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 돈으로 그냥 올젠 셔츠나 좀 살려고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 권 팀장님이랑 저랑은 비슷한 가격대고 얘께 좀 비싸더라고. 아, 네, 그건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린넨 이게 조금 비싼가 봐. 네, 그렇습니다. 올젠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올젠이 우리 이주호를 좋게 봤나 봐. 감사합니다. 네, 자, 자, 다음 여튼 뉴스 한번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제가 이제 걱정해야 되는 때가 왔었고 이제 설레발의 시대가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네네. 경제 성장률 10%. 뭐예요 또 이거? 말이 됩니까? 진짜 말이 됩니까? 에이, 그렇게는 하지 마. 1인당 GDP 4만 달러. 아니 4만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명목 4만 GDP 달러. 10%를 해야 그렇죠. 해야 4만 달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수출 4위. 아, 지금 산업연구원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산업정만 보고서를 냈는데 연말까지 통관기준 수출액이 작년보다 30% 증가한 9,24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연간 무역자가 2,190억 달러에 달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2,190억 달러라는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작년에 774억 달러였습니다. 작년에도 반도체 호재가 있었어요. 네. 하반기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182.9%.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아니라 우리나라 연간 무역 수지흑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10%는 명목 성장률을 얘기합니다. 네. 실질 성장률 아니라 명목 성장률을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물가 고려하지 않고. 물가 고려하고 응? 물가 고려하고가 명목 성장률입니다. 네네네네. 실질 성장률이 안 하고 그러니까 원래 실질 성장률에다 GDP 디플레이터를 더하면 이게 명목 성장률이 되는데 이게 물가 상황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한다는 게 이제 더해진다는 거죠. 더해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 성장,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실질 성장률에다 물가 더한 게 명목 성장률이다라고 보셔도 되는 건데 네. 그러면은 여기에 물가도 좀 많이 오를 거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GDP 디플레이터라는 숫자는 이게 좀 다른 얘기. 반대인가요? 반대인가요? 명목 성장률이 실질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느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0% 올랐는데 명목이 그냥 올라간 걸 절대로 나타난 거고 거기에 이제 거기다 물가 물가가 올라간 걸 빼면 한- 실질이 나오는 그렇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예, 실질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면 네.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잘못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질에 물가 성장 더해서 그게 명목이라는 얘기가 뭐 맞는 얘기고, 그러니까 명목이 이제 그냥 올라간 거 다 그냥 계산해 본 거고 그쵸. 거기에다가 이제 저기 물가 올라간 거 빼면 실질로 그치. 올라간 게 몇 퍼센트인지 이게 나오는 거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쫄았잖아요. 아니야. 맞아요. 아니 설레발 칠 때 이러면 되게 움찔해.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고려한다는 말이 이제 조금 맞아. 헷갈리는 물가 아, 고려한다는 수 말이 있지. 조금 물가를 더한 거. 올라간 거에서 이제 물가 고려하면 물가를 뺀다는 얘기로 그렇죠. 이해할 수도 있고. 네.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환율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환율이 좀 내려온다면, 네. 그러니까 원화 가격이 좀 더 강해진다면은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 나올 가능성이 꽤 높은 상황인데, 그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설레발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 것 네네. 같다고. 아직 진입을 한 게 아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일단 처음으로 이 얘기를 꺼낸 사람은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명목 성장률 10%는 어마어마한 수치고 이렇게 되면 GDP와 세수도 함께 늘어가게 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명목 성장률이 10%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중동전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올해 명목 성장률이 1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산업연구원, 국책연구소들의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명목 성장률이 10%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고민 관측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역 수지가 10%라 82% 놀라운 수치다 진짜. 물론 이제 반도체가 네네. 투톱으로 끌긴 했지만 그래도 뭐 다른 것들도 사실 괜찮잖아요. 뭐 선박 수출이든 네, 아니면 많아요. 뭐 전력기기든 진짜 수출 지금 거의 전 산업적으로 심지어 석유 제품들 수출 잘 되잖아요. 네네. 심지어 서비스 수출에 해당하는 관광도 관광까지도 잘 되죠. 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좋습니다. 아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품목 주력 수출 품목이 바뀌었어요. 15개에서 20개로.
아예 통계 자체를 바꿨습니다. 잘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입술도 좀 수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귀엽고 섹시한가? 공급량이 좀 딸려요. 입술이? 네. 자, 세 번째 뉴스 얼른 갈까요? 60억 인구가 감당하기에는 네. 너무 유일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요. 네, 세 번째 뉴스는 어제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그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부적절한 마케팅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깊은 아픔과 분노를 느끼셨다라는 사실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각자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좀 그래도 사과를 할 때 굳이 이 얘기를 뭐하러 네. 해갖고 여지를 남기나 싶었는데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다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각자 생각을 얘기하고 네네. 사과를 하는 사람은 미래를 먼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과는 과거를 정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가 끝나고 나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뭐 어쩌면 이게 가해자잖아요. 네. 뭔가 상처를 준 거잖아요. 네. 상처를 준 사람이 야 우리 미래를 위해서 잘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과에는 그렇게 적합한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저 얘기를 왜 했을까? 그리고 이게 저는 뭐 신세계 쪽도 꽤 오래 저희가 좀 취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스타벅스가 돈을 꽤 잘 벌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 이마트의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꽤 높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마트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그리고 이제 순이익 같은 거 계산을 해보면은 영업이익의 거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연결 네. 영업이익이니까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스타벅스가. 네. 근데 한 전체의 한 53% 정도는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나요. 이게 절반이 스타벅스군요. 네, 그러니까 이마트의 그 수많은 매장과 트레이더스와 그런 거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스타벅스까지 더한 거. 네네. 그러니까 다 더한 거랑 스타벅스가 더 많다는 겁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마트의 당기순이익이 1,300억 정도 돼요. 네. 근데 스타벅스 영업이익이 1,700억이니까 진짜 스타벅스가 알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세계 그룹이 그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얽히는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세계 미래 사업으로 이게 뭐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세계 미래 사업으로는 AI 사업이 하나 있고요. 화성에 되게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더하면 거의 10조가 넘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미국의 그 마가 정치권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같이 보시면은 지난 성탄절 만찬에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여기 제이디 벤스 부통령, 러트직 상무장관 그리고 헥세스 장관도 있었고 네. 부서실장 수지 와일드 비서실장도 같이 있었고 네. 스티븐 밀러 이분도 되게 마가의 핵심적인 그렇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같이 지난 12월 그 성탄절 만찬에 모여가지고 같이 만찬을 하고 여기에 참여했었던 분들이 같이 해서 만드는 리플렉션 AI와 신세계가 같이 만드는 게 지금 신세계가 한국에다 만드는 AI 팩토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색채가 굉장히 짙은 프로젝트예요. 마가 꼈네 조금 그죠? 다 합니다, 다. 마가. 네, 마가 다 합니다. 네. 마가가 네. 꼈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면은 굉장히 국내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평소에 결국 이게 뭐 탱크데이가 의도했냐 의도하지 않았냐 그런 것들이 과거에 했었던 그 일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 걸리고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이게 그 화성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주요 브랜드 파트너가 파라마운트입니다. 파라마운트. 파라마운트는 전 세계에 테마파크가 없는 회사예요. 디즈니나 유니버설 뮤직 같은 경우는 뭐 테마파크 IP가 있는데 이 파라마운트는 없습니다. 근데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 데이비드 앨리슨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CEO도 이 성탄절 만찬 때 같이 만났었어요. 네. 근데 이게 데이비드 앨리슨 스카이댄스 CEO가 누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인 오라클 창업자 레리 헬리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파라마운트, 그러니까 스카이댄스죠.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도 인수하고 워너도 인수하고 할 때 거기에 같이 딸려 있는 언론사였던 CBS나 CNN 같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CBS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부정적이다가 그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를 인수하면서 CBS 보도국의 헤드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그 마가 쪽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는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테마파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뭐 최근에는 그 워너하고 넷플릭스가 인수하려고 그런 거를 파라마운트가 채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독과점 문제가 걸리는데 같이 만찬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같이 만찬을 해가지고 아, 그 자리예요? 예, 오. 그것도 좀 논란이 됐었던 미국 정치권에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딱 경제적인 측면만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정치적으로 얽힐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미래 사업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신세계그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쩌면 스타벅스는 아니, 소소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전체 미래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네네. 근데 거기가 이제 막 10조가 넘게 투자되는 미래 사업도 다 이게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이 정치색을 빼는 게 오히려 신세계그룹의 미래에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신세에 관련된 거는 지금 현재 뭐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좀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순수하게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만 보더라도 상당히 좀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자, 이렇게 뉴스 3개 전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또 힘나는 음식 하나가 들어와 있군요. 도가니. 예, 우리 계단 오르내리다 보면 도가니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때 또 도가니탕으로 네. 보충해줘야죠. 보충해줘야 되는데 도가니탕 오죽 비쌉니까? 도가니탕은 진짜 비싸. 아, 예. 저는 뷔페 갈 때마다 도가니부터 먹습니다. 그래. 진짜로요. 아, 뷔페 가면 도가니 이 대접에다가 이만큼 담아갖고 도가니부터 먹고, 그러면 이제 옆에 간장, 간장 살짝 초간장 또 맛있잖아요. 이거 딱 찍어 먹고. 아니 도가니집을 가서 한 3만 원씩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만큼 충분히 못 먹잖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뷔페 가면은 진짜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예,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빅마마가 나섰습니다. 네, 네, 도가니탕 한우 사골 도가니로 만든 이렇게 또 저렴하게 이게 도가니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말이죠. 예. 도가니가 네. 실제로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우 이 정도. 사골로 일단 육수를 낸 거죠. 네. 여기에 이제 도가니 스지로 듬뿍 넣어서 네. 예, 와, 여기 여러 개 밀키트로. 들어가 있어요. 네, 네. 밀키트로 만들어 놨고요. 한 팩이면 뭐 한 1인분 정도 네. 될 것 같은 2인분 정도가 되겠군요. 한 팩에 2인분? 한 팩에 2인분. 네. 그런데 그게 10팩. 10팩이면 20인분이죠. 20인분인데 가격이 49,000원. 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필요 없네요. 예. 5,000원씩이에요, 5,000원씩? 네, 아니, 한 팩에. 한 팩에, 한 팩 그리고 5천 원. 나중에 한 3팩 뜯어갖고 이거 전골 해 먹어도 됩니다. 도가니 수육 전골 뭐 이런 거. 네, 아니면 뭐 2인분에 5,000원이면 1인분에 2,500원이에요? 도가니탕이? 네. 1인분에 2,500원. 와 이거 소 도가니 맞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남의 도가니 빼온 거 아니에요? 도가니탕이 진짜 쌉니다. 예, 예. 네, 대접받는 한 끼를 네. 한번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빅마마가 만드니까 여기다가 그 우리 가래떡 딱딱딱 썰어갖고 착 넣고 그럼 착 끓여보면 그래요? 떡국가요. 오. 한우 사골 도가니 떡국. 그렇습니까? 이거 한 5만 원에 팔아도 되겠는데요? 그러나 한 팩에 5,000원 네, 안 한 팩에 되는 5,000원. 4,900원 10팩에 49,000원 이건 냉장고에 쟁여두고 아침 저녁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거 주문하실 때 핸드폰으로 주문하시다가 또 가끔 답답하실 때가 있고요. 네. 근데 그램이 이렇게 12세대가 이렇게 가벼웠나? 이건 800g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하여튼 그램 LG 그램은 노트북의 뭐 최강자죠. 네, 최강자 LG 그램 12세대. 네, 요즘 노트북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예 못 사고 그냥 몇 년째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장 네. 나도 쓰고 화면 좀 줄 나가도 쓰는데 그런 분들 가격 때문에 못 사는 일 없게 해달라 간절한 기도 끝에
산신령이 내려주셨죠. LG 그램, 2g이 2g이냐. 네. 예, 그래서 요 그램 999g에 맞춰놨습니다. 네. 굉장히 가볍고 어댑터 없이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용량 배터리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윈도우 11은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받자마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화면 크기는 14인치입니다. 네, 적잖아요. 네, 16대 10 요 화면 비율로 네. 뭐 영화 보실 때 하여튼 최적의 상황 구현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얼마냐 물어보신다면 89만 7천 원이라고. 이거는 예전에 하이닉스가 89만 7천 원일 때도 89만 7천 원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가 200만 원이 넘었는데도 89만 7천 원이네요. 하이닉스 한 주 팔면 이거 2개 사죠. 네. 옛날에 1대1이었는데. 네, 커플로 사셔도 되겠습니다. 요 정도면 램이 16기가 들어가네요. 램 16기가 들어가죠. SSD 512기가 들어가고. SSD가 512. 많이 들어간 비싸겠네. 요 메모리의 요 저장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SSD면 또 이게 플래시 메모리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재고 평가 이익이 엄청난데요. 요 갖고만 계셔도 나중에 150만 원에 팔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여튼 들고 다니기 편한 가벼운 LG 그램 14인치짜리 89만 원대로 만나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박병창 이사님 기다리신 분들 많으니까 얼른 저희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오늘 멋집니다. 예, 올젠이에요. 올젠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